5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떠안은 키움증권을 두고 예고된 재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금 잔고가 대형 증권사들과 비교해 최대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3주기를 맞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27일 회장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삼성의 비전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이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5천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에 이은 실적 악화로 우리은행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아시아 1위 금융회사가 되겠다는 허황된 청사진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5천억 원이란 사상 초유의 미수금을 떠안은 키움증권, 알고 보니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문턱을 낮춰 공격적인 영업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 초단기 주식 외상 거래인 미수금 잔고가 대형 증권사들에 비해 최대 30배나 높았습니다. 첫 소식 최민정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말 현재 키움증권의 미수잔고액은 초대형 증권사들과 비교해 적게는 2배, 많게는 30배까지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공받은 자료를 한국경제TV가 분석한 결과 키움증권의 미수잔고는 비슷한 신용융자 잔고를 보유한 다른 대형 증권사와 비교해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키움증권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2,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열풍으로 미수금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사고 직전인 3분기 키움증권 미수잔고도 급격하게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미수잔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배경에는 다른 증권사보다 낮은 증거금률이 꼽힙니다. 이번 영풍재지 사태의 배경으로는 지난 7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영풍재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한 반면 키움증권만이 40%를 유지한 점이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키움증권은 뒤늦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DX 등 63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지만 뒷북대천한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키움증권 측은 증거금률을 설정할 때 시가총액이라든지 거래대금 수익성, 자본 구조나 거래소에서 시정 조치한 내역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영풍재지는 투자경고 지정 예정 종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거금률이 낮으면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 수익 중 신용융자, 미수거래에 따른 수익이 워낙 높다 보니 고수익을 위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고 설명합니다. 통상 증거금률 설정은 증권사 리스크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키움증권의 이자 수익 창구였던 미수거래가 주가 조작에 악용되며 리스크관리 실패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증권사의 내부 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답변 없는 메아리가 된 셈입니다.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좀 건전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주가 조작 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가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 비트코인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어느새 5천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승과 10월의 합성어로 10월 가상자산 강세장을 뜻하는 업토버. 올해는 길어지는 가상자산 겨울에 업토버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풍문에 비트코인이 순간 10% 오르는 등 들썩이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반짝 랠리에 그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비트코인 상승이 가파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4,700만 원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루 거래량도 며칠 만에 4배 급증하는 등 돈이 몰리면서 5천만 원 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널리 알려진 호재라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풍문 등을 통해 파급 효과를 다시 확인하자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 SEC가 답변해야 하는 최종 기한이 내년 3월인 만큼 이런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도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부각됩니다. 다만 2년여간 지속된 침체기로 인해 이번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릴 수 있다는 점과 지난 2014년 해킹 공격으로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회생 채권자에 대한 비트코인 물량 상환의 기한이 내년 10월이라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늘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부친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기술 초격차로 대표되는 새로운 삼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전 11시께 경기도 수원에 마련된 고 이건희 선대회장 선영에 도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경제사절단 동행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하자마자 선친의 3주기 추도식으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이 회장은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과 함께 선대회장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지난해 2주기 추도식 행사 뒤 경영진 오찬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 기술에 생존이 달려있다고 밝혔던 이 회장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 신경영 선언 30주년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선친의 기업가 정신을 재조명하며 분위기 쇄신에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과 함께 반도체 불황이 심화되면서 이 회장의 경영 환경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기술 초격차 행보는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전 세계 사업장 곳곳을 챙기며 현장 경영도 계속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과 회동하며 구체적인 반도체 사업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을 강조하며 위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이 회장은 오는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날 이 회장은 4년째 이어지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1신 공판에 출석합니다. 사법 리스크 속 등기 임원 복귀와 반도체 실적 개선, 대형 인수합병 성공까지 취임 2년 차를 맞이하는 이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겁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의 신경영 정신이 재조명되면서 이재용만의 기술 초격차 뉴 삼성 밑그림도 점차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서정진 세트리온 회장이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에는 불확실성이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이 상장 3사의 합병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한국형 초거대 제약바이오 기업 빅파마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정진 세트리온 회장은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합병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원했고 미래의 투자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1단계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약까지 합병을 해서 종합 제약회사로 만드는데 자체 개발, 자체 생산 110개국에 직판을 한다는 겁니다. 합병 발표 이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변수로 꼽혔지만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대 매수 청구권을 다 행사하면 그거만큼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합병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회사는 지금 현재 주식 매수 반대 청구권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셀트리온 지분은 7.4%.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 서 회장은 구체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금까지 합하면 모두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회장은 합병 후 셀트리온 그룹 매출을 3조 5천억 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2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펜트라 등 신약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제품만으로 놓고 보면 최대 7조까지 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3년 안에 3조까지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서 회장은 잇따른 자사주 매입이 승계와 관련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이나 합병을 통해 승계를 편법, 우회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3사 합병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시키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회사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서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순풍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역행했는데요. 일본에 이어서 중국까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 잠잠합니다. 중국이 1조 위안 우리 돈 184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찍어낸다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3월 결정을 고쳐서 적자 재정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 2008년 스촨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민은행을 방문했었죠. 경제와 금융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일본은행은 어제 전체 4천억엔 규모의 국채를 긴급 매입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나들면서 불안한 모습이 반복되자 선제 조치에 나선 건데요. 주변국들이 경기 상황과 금리 변동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지출에는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하락은 대형 배터리주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이 최고 10%까지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팔아치웠는데 1,3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다음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순이었습니다. 여파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시총 100조 원이 무너졌고요. 삼성 SDI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는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이 지목됩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 빅3가 배터리 공장에도 완성차 공장 임금 계약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LG엔솔과 삼성 SDI, SKO는 28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이에 대해 LG엔솔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까지 노조 파업은 수입성에 영향이 없다면서도 임금 인상폭이 확대되면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증시 부진에도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상승한 기업이 있습니다. HBM 장비 전문 기업 한미반도체인데요.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대표이사가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내비친 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1.5%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 달 전 종가와 비교하면 19.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 넘게 빠지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 하락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앞서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는 지난 9월에만 한 달에만 25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장내 매수한 바 있습니다. 12차례 걸쳐서 전체 14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매입 단가를 평균 내면 5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회사 차원에서도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연초 대비 주가가 4배 상승한 점은 분명한 부담 요인이라면서도 HBM 시장 확대의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차량 제조사로서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모빌리티 라이프 사이클까지 책임지는 브랜드로 태어나고자 한다.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 클라우드 사업이 빅테크들의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이 클라우드 사업 성적에 따라 두 회사의 주가도 엇갈렸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마감 직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클라우드 부문 실적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챗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가 빅테크 기업의 차기 먹거리로 떠오른 만큼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성형 AI 사업에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I 툴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은 지난해 대비 19% 성장한 24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대폭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하는 데 그치며 11분기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가 업계 선두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 위해 AI 사업 강화를 강조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이 비용이 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격전지가 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LSEG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신규 고객 유입과 기존 고객 사용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업계 1위 아마존과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알파벳에 대해 제시코인 인베스팅닷컴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인천 검단 신도시에 예상 밖의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청약 가점이 높은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멀지 않은 입지에 주변에 비해 낮은 분양가가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공급되는 최고 29층 372가구 규모의 롯데캐슬 넥스티엘. 1순위 청약에 2만 명가량이 몰리며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진행된 청약 중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겁니다. 특히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의 경우 청약 최고점이 78점에 달했습니다. 78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과 부양가족 수 5명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4년을 맞춰야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 분양단지 점수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새 아파트인데도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2억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검단에서 분양한 5개 단지 중 최다 청약 건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대규모 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단지로 주변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검단 신도시의 청약 열기는 교통망 확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 연장선 등을 통해 서울역까지 4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해져 서울 서부권 수요를 꾸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서울에서 인천으로 거처를 옮긴 인구가 빠르게 늘어 지난 한 해에만 11,500명이 이동했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수요가 높고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정비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부산 등의 대도시 위주로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분양 조건으로 초기 분양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에 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우리은행이 연일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아시아 1위 금융회사가 되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비전을 내놨는데 오히려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2분기 당기순이익 전분기비 30% 가까이 급감, 상반기 실적 5대 금융지주 중 꼴찌.
관피아 출신 임종용 회장 취임 후 우리금융이 받아든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라임 사태 징계로 물러난 손태승 회장 시절보다 못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구멍 뚫린 경영 전략과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금융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을 아시아 1위 금융사로 만들겠다는 다소 허황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로 소규모 법인 인수 등 소액 투자로 시장에 진출한 다음에 2단계로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 축적, M&A들을 통해서 성장 발판을 구축하고 M&A를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세컨드 홈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더해 지역적으로 천차만별인 규제 환경 등으로 수익성이 담보될지는 의문입니다. 다국적 회계기업 PwC의 자료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M&A 중 절반 정도가 거래가 성사된 후 기업 가치가 낮아졌고 성과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모두 동일 업종 대비 저조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A 환경도 단일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이 얽혀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는 신용 손상률이라고 해서 대출 자산을 늘리는 거에 대한 한도를 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주재원의 그 인력의 제한이 좀 있어요. 지난 9월 7일 우리금융이 공시한 시설 확충 계획에는 향후 1년간 출장소를 포함한 해외 점포를 늘릴 계획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해외 점포 확충 계획조차 없던 상황에서 한 달여 만에 아시아 1위 도약 플랜을 내놓은 우리금융.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행장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흘러온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청사진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우량한 대체자산을 선별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에스크 2023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여 대체투자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차별화된 투자 전략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등 3중고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량한 대체 자산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수한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섹터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통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양질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이너스 8%라는 역대 최악의 수익률에도 대체 투자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과를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체 투자 금액은 약 155조 원으로 전체 990조 원에 달하는 운용자산 중 16% 수준입니다. 한국투자공사도 유동성이 축소하는 와중에 중장기적으로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22.8%였던 대체 자산 비중을 오는 25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대응 역량이 검증된 우량지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큰손들도 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며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 대응합니다. 특히 로버트 모스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에도 선별적인 투자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내년이 투자 적기라고 분석합니다. In the office sector, for example, across sectors, cap rates have adjusted to higher interest rates, and accordingly, asset prices are now priced more attractively. 여전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유망한 대체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